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의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은재 의원, 강수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다.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고요. 네.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오늘 끝나고 세 군데나 들르셔야 된다고. 네, 저녁 일정 세 군데, 특히 예. 송년회도 많아지고 아유, 다들 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런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또 토론회 갔다 오시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토론회를 또 심지어 바쁜데도 제가 또 열었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래서 네,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또 오늘 오전에는 그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 국제 양궁장 앞에 하고 그다음에 금오지구 쪽 다녀왔는데요. 국제 양궁장은 지금 19일까지 도로 포장을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현장 소장님부터 들었고 네. 금오지구 갔더니 내일까지 일단 포장을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서름과 안타까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네, 맞아요. 안전하게 또 이제 시기에 맞춰서 잘 공사가 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말을 맞아서 12월, 11월은 이제 내년 예산 짜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 나누긴 했는데 광주의 지난해 부채 비율이 21%가 넘는다고요. 이게 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요? 네,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라든지 이런 대규모 SOC 사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제 지방채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광주시에서는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재정 자립도는 반면에 또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 수입도 적고 이제 세금도 조금밖에 거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조금 네.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 자립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쉽게 좀 이해를 드리면 재정 자립도는 지방 정부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 5년에 비해서 최하위이고요. 또 재정 자주도라고 있습니다. 이건 네.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아. 이것도 최근 5년 중에 최하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내년 예산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세입 이 비율을 보면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30%,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5% 정도 되는데요. 이 앞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네. 이 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는 좀 늘었어요. 근데 이제 광주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인 지방세가 많이 거치지 못해서 작년 대비 약 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벗어날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좀 캄캄한 상황인 건가요? 저는 사실 이 이제 지방세나 이렇게 우리 구조적으로 세입이 감소되는 추세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구조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정확하게 직시를 하는 것이 저는 네.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예산 다이어트, 뭐 사업의 구조 조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낙관론은 이제 버릴 때가 됐고요. 그냥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네, 안 된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와 취득세 감소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맞아요.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보수성을 담보로 해서 좀 세입을 짤 때부터 계획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지방의 예산을, 우리 광주시의 예산을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획을 또 잘 세워야 앞으로 좀 뭐랄까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어제도 저희 시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하셨는데 내년 정부 예산에서 우리가 3조 9,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16%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대 규모를 이제 재정이 지원이 된다. 네. 이건 또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평균 증가율이 8%인데 네. 광주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16%, 두 배 가까이 국비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효능감을 얻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래 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AI 예산, 뭐 지금 AI 데이터 센터 고도화, AI 특화병원, 총 12개 사업 735억 원 네. 예산 반영했고요. 또 모빌리티 관련 5개 사업 중에서 1,735억인데 내년 예산 661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건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장밋빛 청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이제 AI 미래 분야에 좀 눈에 띈다. 또 다른 분야는 또 어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미래 마중물 사업에 이렇게 많은 우리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이 기쁜 소식에 함께 좀 기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업들 외에 또 이제 우리 구무형 민주묘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빛의 혁명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도 확보를 했고요. 또 인프라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광주 분원을 네. 만들겠다는 이 설계 용역비를 받아왔고요. 또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네. 광주에 지을 수 있는 이제 설계 용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측인 면에서도 우리 광주시가 정말 이 우리가 너무 데려오고 싶었던 기관들을 네. 데려올 수 있는 조금 첫걸음이 된 상황이고요. 또 저희 지역의 북구을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사업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운전면허 시험장이 우리 지역에는 없다.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지난 대선 때. 네. 그런데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제 첫 발을 떼놓고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장 예산도 전액 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분들께서도 이제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사실 광주시의 노력이 정말 컸고요. 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네, 노력을 하셨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민분들이랑 지역구 예산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네. 들어볼게요. 지난 네. 폭우 속에서 예. 항상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그 양동시장에 있는 태평교 네, 네, 네. 여기 광주천 보건 사업 네, 네. 이게 전체 사업비가 4천억 정도인데 이걸 설계할 수 있는 용역비 3억 원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예. 이 점을 찍는 그래서 앞으로 기대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예산이다.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눈빛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네. 얘기할 네, 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시민분들이랑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에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것들 너무 좋은데 이제 남은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크게 볼 때 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단기적으로는 최은지 의원이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예산 다이어트 필요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그 재정적인 분배 이게 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자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많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독일의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가요. 터키계 이민자가 거기서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코로나 백신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 도시의 연말 적자를 다 해소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로 도시를 이끌어가고 그런 스타트업들을 많이 육성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제 양동시장 그쪽 네. 얘기를 하셔서요. 이 네.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동시장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네, 이게 사실 되게 큰 문제잖아요. 네. 정말 많은 이제 노약자분들이나 혹은 장애인분들이 이용에 너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생긴다면서요. 네, 20년 걸렸습니다. 예. 광주 지하철 1호선 20개 역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양동시장역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매년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이 되면 네. 거기가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투쟁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어제 착공식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5월이 되면 완성된 엘리베이터. 내년 5월. 예, 예. 예, 4, 5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왜 지연된 거예요? 뭐 집안이 약해서 안 된다. 아. 그리고 그 양동시장 건너편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군공항 이전하면 뭐 하겠다. 남북 통일되면 뭐 하겠다.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교통공사 직원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고 굉장히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린 에스컬레이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워낙 노약자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그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봉 박두. 네. 네, 제가 그 이제 동료 의원이지만 네. 우리 강수은 의원님이 이 양동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이걸 결국 해내시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정말 기뻐하셨겠다. 네,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부럽게 보고 있는 맞아요. 겁니다. 양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공항의 지원 강수원입니다. 사실 이게 이동권이란 거 가장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설치돼서 너무 다행이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안전하게 설치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면서 또 최후반께 여쭤볼게요. 네. 오후에 토론회 진행하신 게 어떤 토론회였나요?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 대응 전략과 과제를 한번 짚어보자는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양동역 엘리베이터에 우리 강순 의원님이 있다면 광주시 노동 정책에선 체은지를 체은지가 빼놓을 있다.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보자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단위들이 모여서 좀 의견을 나눴는데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우리 광주 지방노동청 그리고 진노위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광주연구원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위들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동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요. 네. 노동 정책에 엄청난 대변혁을 이루겠다고 지금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빨리 대응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 4.5일제 도입 우리 다들 알고는 있잖아요. 네. 어떻게 도입될까? 그것도 한번 광주시에서 먼저 시범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뭐 아주 솔깃한 그런 대안들도 제시가 됐고요. 또 제가 몇 달 전에 발의한 조례 중에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AI 예산이라든지 이런 마중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는 기후 변화랑 디지털 변화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전부 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미리 해야 되죠. 미리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뭐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도 했고요. 그때 이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노동 정책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지금 광주시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저는 광주형 일자리 예. 취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또 천막농성 하고 계시거든요. 취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광주가 노동 존중 도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저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열심히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도 의원님들과 우리 현안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지 의원, 강수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